살리는 여자, 죽이는 여자. 옛날 강원도의 외딴 산중에서 한 선비가 길을 헤매고 있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아직 하룻밤 묵어갈 곳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걱정하며 갈 길을 재촉하는데 다행히도 집 몇 채가 모여 있는 곳을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집 저 집 기웃대며 주인을 불러보아도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작은 초가집으로 가서는 계십니까? 혹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주인이 허락하였다. 그 집은 단칸방에 집주인 노부부와 젊은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었다. 넉넉하지도 않은 형편에 묵어가기를 허락해 준 것을 보고 선비는 그 집 식솔들이 참 인정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집주인이 선비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집안 제사가 있어서 저와 처는 옆 마을로 가야 합니다. 오늘 밤에는 어린 며느리 혼자뿐이니 우리 집을 잘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혼자서라도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당부했다. 잠시 뒤 노부부가 집을 나섰다. 한 방에서 함께 자게 된 며느리는 손님에게 아랫목을 양보하고 자신은 윗목에 앉아 등잔불을 켜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선비가 그녀를 힐끗 보니 시골 여자였지만 제법 기품 있고 아름다웠다. 마침 단 둘이 함께 자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유혹해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선비는 깊이 잠든 척하며 며느리 옆으로 굴러가 한 발을 그녀의 무릎 위에 얹었다. 먼 길을 걸으시느라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 며느리는 그의 발을 양손으로 공손히 들어서 내려놓았다. 잠시 후 선비는 또다시 발을 며느리의 무릎에 올렸다. 그 선비님 잠버릇 한번 고약하시네. 며느리가 전과 같이 발을 내려놓자 선비는 그녀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또다시 발을 올렸다. 그녀는 비로소 우연도 아니고 잠꼬대도 아닌 선비가 자신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를 불러 깨웠다. 선비는 깊이 잠든 척하다가 여러 번 부르자 비로소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시오? 왜 깨우는 것이오? 그녀는 선비에게 일어나 앉게 하고는 따졌다. 책을 읽는 양반이라면 도리를 알아야 할 텐데 어찌 남녀가 유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시부모님께서 나가시며 손님은 양반이기에 의심하지 않고 집을 지켜달라 부탁하셨지요. 그런데도 깊은 밤중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마음을 품었으니 양반의 행실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문 밖으로 나가서 회초리를 찾아오세요. 선비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길 수 없었다. 얼굴이 온통 빨개져서는 마지못해 문 밖으로 나가 회초리를 찾아왔다. 선비님, 바지를 걷으시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수는 없었기에 선비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선비의 종아리를 힘껏 내리치며 훈계했다. 내일 아침에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면 자세한 사정을 다 말씀드릴 테니 다시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바느질을 했다. 다음 날 노부부가 돌아왔다. 잠자리는 편안하셨습니까? 선비는 할 말이 없었다. 옆에서 며느리가 밤사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내가 내 정절을 믿었기에 혼자 남겨 손님을 대접하게 했다. 젊은 남자가 여색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려 안 된다는 뜻을 보이면 될 것을 내가 어찌 감히 회초리로 양반의 종아리를 때린단 말이냐? 그리고는 회초리를 가져오게 해서 며느리의 종아리를 수십 차례 때렸다. 그리고 선비에게 가서 말했다.
제 며느라기가 무지해서 선비님께 욕을 보였으니 이런 무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하룻밤 재워주셔서 편히 쉬다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선비는 더욱 부끄러워져 고마움을 표하고 급히 떠났다. 그날도 수십 리를 가다 보니 날이 저물었다. 가까운 곳에 주막도 없어 또 어느 총가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했다. 그곳은 부부 둘만 사는 집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인 남자가 말했다. 소인이 마침 급한 일이 생겨 10리쯤 떨어진 곳에 다녀와야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으니 손님께서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처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부탁하며 떠났다. 여인은 남편을 배웅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 방은 칸막이로 아래 위가 나뉘어 있었다. 여인은 아랫간에서 자고 선비는 윗간에서 자게 되었다. 선비는 어젯밤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허튼 생각은 가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여인이 선비에게 말을 건넸다. 윗간 바닥이 매우 차가울 텐데 춥지 않으세요? 아랫간으로 옮겨와서 저와 함께 주무시는 게 어떠할지요? 아, 괜찮습니다. 그리 춥지 않습니다. 여인이 서너 차례 들어오라 했지만 선비는 끝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여인의 하는 짓을 보니 얼마 안 있으면 반드시 칸막이 문을 열고 윗간으로 들어올 듯했다. 선비는 등을 문짝에 바짝 대고 밀어서 그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과연 여인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문지방까지 다가왔다.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다 끝내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마침내 여인은 버럭 화를 내고 막말을 퍼부었다. 젊은 사내가 여자랑 같은 방을 쓰는데도 정욕 한 점조차 없다니 선비님은 고자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재미를 모르신단 말이요? 그러면서 여인은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설을 하며 손님 아니면 남자가 없는 줄 알아요? 하고 말하며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더니 잠시 후 어떤 총각을 이끌고 들어왔다. 여인은 총각과 한참 음탕한 짓을 하더니 끌어안고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남편이 돌아와 곧바로 그 방으로 들어갔다. 한 칼에 남녀를 죽이고 나와서는 선비가 있는 방문 밖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주무십니까? 누구십니까? 소인은 이 집 주인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선비는 그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지라 매우 두려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에 문을 슬그머니 열어주었다. 남자는 여러 번 절하고 칭찬하며 말했다. 나리께서는 정말로 군자다운 분이십니다. 젊은 사내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도 정욕을 품지 않기는 어려운 일인데 선비님은 굳은 의지로 이를 이겨내시더군요. 사실 저 여자는 제가 전부터 의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제 선비님이 우리 집에 묵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선비님과 저 여자 간에 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밖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저 여지읒자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더군요. 그런데도 저 여자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이웃집 총각을 끌어들여 음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 칼로 그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만약 선비님이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선비님도 저희 칼을 피하지는 못하셨겠죠. 그러나 선비님은 끝까지 절개를 지키셨기에 제가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으니 전 이제 죄인입니다. 선비님은 산 아래로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이제 제 생을 스스로 마감할 겁니다. 이것까지가 저희 계획입니다.
선비님이 계속 머물렀다가는 누명을 쓸 수도 있으니 어서 내려가십시오. 이 사람아, 진정하시게.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보시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나 목숨을 걸 정도로 자네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네. 그렇다고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는 것이니 자네가 죄를 지은 것은 맞네. 하지만 목숨값 대신에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또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보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지 않겠는가? 선비는 남자를 겨우 설득할 수 있었고 남자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세월은 흘러 선비는 과거의 급제의 강원 감사가 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마을의 불쌍한 노인들을 보살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준다는 부부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강원 감사가 된 선비는 그들을 치하하기 위해 그 부부를 불렀다. 그런데 그 부부 중 남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비는 그 남편에게 물었다. 자네, 나를 모르겠는가?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요? 고개를 들고 내 얼굴을 자세히 보게. 남자가 비로소 감사가 된 선비를 알아보았다. 소인이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은 목숨이지요. 저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으니 더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옆에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선비는 흐뭇하게 웃으며 다행이네. 네, 자네가 어찌 사는지 참으로 궁금했네. 내가 더 고맙네. 고마워. 선비는 그렇게 과거의 일은 묻어둔 채 부부의 앞날을 응원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